2023년에 내려온 양식이 생각보다 많네요. 양식 4-3과 양식 4-4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 4-3이고요. 이에 따른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다른 학교에 보내는 게 양식 4-4입니다. 먼저 제공을 받는 자 전입교, 그러니까 이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갔을 때, 그리고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든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든지 상급 학교 목적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보호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법률, 그러니까 피해 학생은 제 16조죠. 제 1항, 그러니까 16조 1항에 따라서 1호 조치, 2호 조치, 3호 조치, 4호 조치 해서 등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사항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개인 정보를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1항 몇 호가 나왔는지를 제공하면 되는 거죠. 제공받는 자의 보유 기간, 전입교 또는 상급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만 보유를 하면 되고요. 피해 학생입니다, 이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전입교 및 상급 학교에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자료의 이용 제한됨. 개인정보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일단 이거는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상급 학교로 갈 때만 적용시키는 것이고요. 이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전입교나 상급 학교의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문 발송 시행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같이 보내야겠죠.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당 학교에서만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새로 내려온 양식을 처음에 보자마자 교육지원청에 전화해서 이제 담당 장학사랑 통화를 했습니다. 모든 학생과 보호자께 전학 가는 혹은 사실 체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전학을 오거나 전학 갔을 때 가해 관련해서 신경을 쓰지 피해 관련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피해도 내용을 전달해 주던지 받던지, 그러니까 받는 거는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학교 전학을 갈 때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는지, 사실 그 학적과 관련해서는 교무에서 하는데 교무에서는 이 내용을 알기 어렵죠. 그리고 이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는 보통 생활부고요. 생활부에서 그 누가 전학을 언제 가는지 사실 알 방법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우리 전학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동의서를 이제 보여드린 다음에 받아놓고 철회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누가 언제 어떻게 전학 가는지 생활부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저도 일반 교사로서 누가 전학 갔어요 하고 이제 메시지 띡 하고 오면 생활기록부 입력해달라고 요청이 오지, 심지어 같은 학년인 경우에만. 학년이 다르면 또 오지도 않아요. 담당자인 저도 누가 전학 가는지 모르는데 이거 다 제공 이렇게 받는 거 쉽지 않다 교육적 장학사한테 말씀드렸더니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하면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 동의서를 양식을 보면은 이제 꼭 물어보게끔 나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본 양식은 현재 학교에서 보관을 해라. 그리고 전입교 상급 학교에는 양식 4-4를 첨부하여 송부해라. 이것도 근데 현재 학교에서 보관하며 이것도 같이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이 정보를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동의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같이 그 전입교나 상급 학교에 저는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양식 4-4만 보낼 게 아니라 받는 입장에서는 양식 4-3 동의했어? 그래서 4-4 보낸 거야? 궁금하잖아요? 4-3 이거 뭐 동의하지 않음은 사실 보낼 필요가 없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4-3과 4-4를 둘 다 보내는 게 맞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양식 하나 더 첨부했다고 뭐 문제되고 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줘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필수로 받게끔 서류는 꾸며져 있지만 이제 전학 간 학생과 상급 학교로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봐서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비슷한 내용의 취지의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양식 자체에 이걸 꼭 약간 물어보라는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특히 이제 그 12월, 1월, 2월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피해 관련 학생들 이제 여태까지 1, 2, 3학년 때 받았던 그리고 이런 보호 조치 사항에 대해서 상급 학교나 전입교에 이제 전달을 해가지고 좀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가적으로 이제 아니면 이제
전입교나 상급학교에서도 이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로 조치를 받아서 좀 더 이제 좀 케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보호자가 그걸 원하냐 안 원하냐 이거죠. 아, 우리 아이가 상급학교 가서 괜히 이거 피해 내용 알려지면 또 학교 생활 힘들어질 것 같은데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동의하지 않음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우리 아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더 케어를 해주세요. 그래서 상급학교나 전입교에 꼭 이거 전달 좀 해주세요 하는 경우에는 동의함으로 체크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입 가는 학생들 좀 가급적이면은 생각해서 케어해서 이 양식 제공 동의서 받는 게 맞고요. 그 피해 관련 학생 그리고 피해 관련 학생 특히 12월, 1월, 2월 사이에 한번 이제 그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요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를 해 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절차상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한다고 써놓으면은 상급 학교나 전입교에게 꼭 이제 양식 사다시사를 보내주셔야 되고 사다시사는 그럼 뭐냐? 그러면 이제 피해 학생 관련 정보 카드 어떤 학교에서 몇 학년 몇 반 때 누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1호 3호를 받았다. 그래서 어떤 조치 결정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교육장으로부터 몇 월 며칠에 조치가 나왔는지 이제 쓰시고요. 전입교 및 상급학교에서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무슨 학교장에서 보냅니다. 하고 해당 내용의 관련 정보 카드를 작성해서 전달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학교폭력 담당자가 매년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자꾸만 미친 듯이 늘어나지만 뭐 해야죠.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나온 양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참고하셔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양식을 보내주면서 아유 어떻게 이걸 다 알겠어. 그러니까 요청하는 것만 가급적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아무래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그래도 다 체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점점 학교폭력 담당자 하기 어려워지네요. 어쨌든 내년은 탈출하는 것으로 다들 화이팅 하십시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